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미끄러지거나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때 넘어져서 들고 있던 거 다 쏟고 옷 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흔한 일입니다. 주로 빙판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낙상사고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뼈가 약한 노인에게 낙상사고가 생기면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그 이후의 일들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겨울철 낙상사고와 그로 인한 골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골절이 더 잘 되는 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골절이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 골절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고령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65세를 기준으로 네. 현재 고령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제 고관절 쪽에서 네. 대퇴경부골절, 뭐 전자간부골절 이런 예. 식으로 예. 점점 골절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서요.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네. 큰 사고보다는 이제 작은 사고, 예. 집에서 그냥 넘어지고 하는 그런 작은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도 부러진다. 예,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침대에 그냥 있다가 내려오시다가도 예. 부러지고요. 예. 뭐 작은 턱에서 걸려서 넘어지는데도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우리가 저에너지 손상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네.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인데도 골절이 발생하는 그렇죠. 게 뼈 자체가 예. 약해서 그런 우리 흔히 아는 골다공증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예. 보통 보면은 이제 넘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네. 왜 넘어지는지 그게 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예.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안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못 봐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백내장이 많고요.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예. 네네. 그리고 파킨슨이나 신경과 병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몸을 잘 이렇게 걸으시다가 예, 예. 그냥 넘어지시는 경우도 예, 있고. 균형이 잘 못 맞춰서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러면 내과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다른 병들이 네. 조절이 잘 안 돼서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네. 넘어지시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아.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게 골절이 되는 경우. 평소에 어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예예. 예, 예. 이분들 보면 이제 고혈압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예예. 아니면 또 뭐 귀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예.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요 어지러움증은 그 자체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넘어지면 이제 골절로 이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점점 골절을 입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장소 어디에서 주로 넘어지느냐 빙판길 겨울철 낙상사고라고 저희가 지금 제목을 지었습니다만은 빙판길이 아닙니다. 의외의 장소죠, 선생님. 예. 보통 제일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이 네. 집 안에서 넘어져서 자기가 항상 생활하는 그곳에서 그럼요. 이제 많이 다쳐가 오시고 예, 예, 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젖어 있는 상태. 예예.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많이 넘어지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턱 같은 데서도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한번 막아보자는 의미로 여러 가지 방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예. 그림도 잠시 저희들이 보여드릴 텐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넘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네.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등을 LED 등을 한다든지 좀 밝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보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막아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집에 예. 미리 설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끄러운 경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방지 매트 같은 것을 네. 미끄러운 곳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화장실에 같습니다. 예, 미끄럼 방지 매트 예, 그리고 예. 싱크대 바로 앞에도 늘 거기 물이 튀는 곳이니까 거기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방지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시면 훨씬 예방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뼈 안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 요새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치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실 만큼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병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예.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이제 골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고 네. WHO에서는 이제 건강한 성인의 골 밀도가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네. 이제 다공이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난 것 그것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그 이루는 그 성질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뼈가 약해지는 그 질환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검사를 받으시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거는 약만 먹으면 골다공증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골다공증 치료로 보통 예. 이제 골다공증 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햇빛을 잘 못 쬐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밖에 나가셔가지고 햇빛도 좀 많이 쬐고 그다음에 저희들 먹는 음식 중에 칼슘이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이제 약을 드시기 전에 네. 좀 챙겨보고 하시는 것이 예.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평소 생활에 이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햇볕도 보시고 칼슘도 드시고 비타민 D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골다공증 약도 같이 드시면 아무래도 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불행하게도 골절이 생깁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어느 쪽 골절이 가장 흔합니까, 선생님?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네.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잘못 짚죠. 짚어가지고 이제 손목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은 허리가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고관절. 예.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본인이 낙법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몸을 돌리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그렇지. 부러지는 예, 경우. 예. 그래서 어깨, 손목, 허리, 엉덩이가 예.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나중에 후유증이 좀 클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림에도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대퇴 경부 골절이 있고 대퇴 전자간부 골절이 있고 예. 또 이제 골절이 부위가 한 2, 3cm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요거 차이에 따라서 수술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관절 골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선생님. 예. 이유가 있습니까? 전자간부 골절을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1년 사망률이 거의 90%에 가깝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90%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 예, 맞습니다. 그냥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술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제게 오는 환자분들에게 네. 가능하면은 수술을 권유드리고 네. 하는데 수술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네. 1년 사망률이 전자간부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30% 정도면은 사실은 이것도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90%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다른 가족분들한테 예. 이렇게 설명드릴 때 하는 말씀이 네.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제가 수술할 거예요라고 예, 그렇게 예, 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1년 내 사망률이 확실히 줄어들긴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수술이 끝나게 예. 되면 사실은 환자분들 다 아프다고 하세요. 이게 수술 예. 규모가 작지 않고 크니까. 예, 예, 예. 근데 아프더라도 일단은 사실 저희가 수술을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 어떻게든 빨리 걷게 하려고 그렇죠.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네. 사실은 그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보행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뭐 귀찮게 사실은 하거든요. 음. 막 움직이세요 하면은 아이고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어르신이 경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술을 받으셨으면 일어나서 움직이시게 될 확률은 앞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간부 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다치기 이전인 상태로 돌아가는 확률이 보통 30에서 50%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맞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술 결과가 안 좋으니 안 할래요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치기 전으로 못 걷는다 하더라도 네.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지팡이를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짚는다든지 음.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예.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네.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술 안 하시면 1년 내에 90%가 사망하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예. 그냥 방치하는 느낌이라 예. 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에서 사망하신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 하세요. 네. 그러면 침대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욕창이 생기고 하하. 그러면 폐가 안 좋아지고 그럼 폐렴이 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과 병들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생겨서 예. 1년 사망률이 높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컨디션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사망률이 확 올라가게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걷게 하시려고 예. 수술해드리고 잔소리하고 예. 부추기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걷던 분이 눕기 시작하면 온갖 병들이 다 생기고 예. 있던 병들 다 나빠지고 금방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 저희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하여튼 부러지지 않게 노력을 하시고 부러지면 빨리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면 빨리 걷게 하는 게 요지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걱정이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연령대도 높으시고 수술도 큰 수술입니다. 이후에 회복은 잘 되실까요? 어때요, 선생님? 사실은 그건 부분에 있어서 음. 의사인 저도 제가 잘 몰라서 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진단명 하나 딱 이렇게 하면은 네. 가족분이나 환자분들은 당연히 똑같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지만 네. 실제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처음에 다쳤을 때 보통 뭐 약간 무리를 하셔서 본인이 억지로 걸어서 오신다고 하면 네. 아내가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놔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다쳐가지고 왔을 때 그게 잘 보존이 돼서 이렇게 오면 제가 뭐 수술하기도 편하고 네. 쉽고 쉬우면 잘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은 또 재활도 빨리 잘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본인이 걸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고관절 예, 예. 골절인데 보통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퇴경부 골절을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뼈가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보통 많이 아프신데요. 네. 이게 안 틀어지고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감이 박힌다고 하듯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박혀버리면 박히면 유지가 되고 있네. 예, 그러면 별로 많이 안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골절인지 모르고 예. 그래 오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정도도 엄청 중요하지만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짝 실금이 가거나 하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예, 실금이 가도 부러진 건 부러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도 아예 없어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실금 정도 가더라도 뼈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은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예, 그런데 이 실금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 통증 정도가 또 다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 또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도 몰라.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고관절 골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환자분이 뭐 처음에는 여기 아파가지고 뭐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가 네. 나중에 저 손목도 아픈데요, 어깨도 아픈데요,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골절이 뒤늦게 또 병원에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관절이 넘어지게 되면 사실은 엄청 아프긴 한데요. 예. 안 아픈 경우들도 있고 네. 다른 부위들이 또 같이 문제가 되면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천천히 자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네. 한번 선생님한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교통사고처럼 아픈 데가 천천히 하나씩 또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예, 예. 꼼꼼하게 다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골절은 수술을 하지 않나요, 선생님? 예, 보통 우리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우리가 진단명 그리고 그 진단의 그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네.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골반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골반 골절 같은 경우는 네. 이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대신에 이제 대퇴근이부에 있는 이런 뼈들은 네. 대부분 우리가 수술을 하는 하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컨디션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죠. 예,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자, 좀 독특한 케이스. 103세 할아버님이세요. 예, 예. 제가 지금까지 모신 환자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103세신데 선생님 그분을 수술을 하신 겁니다. 예. 이분이 어떤 케이스였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자간부 골절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타 병원에서 네. 안에 고정을 하는 철심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핀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박혀 있었는데 예, 예. 이 뼈가 잘 안 붙어줘가지고 골절 부위가 틀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못 걸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고 네. 저랑 상담하고 나서 이제 인공관절로 전환을 했던 정례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은 이게 사실은 100살이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훨씬 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게 예. 주민등록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 예, 예. 사실은 뭐 105세, 107세 이러신 분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 가족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하게 되면 사망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때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다행히 예. 수술 이후도 잘 끊었던 정례입니다. 103세 할아버님이셨는데 2차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핀이 박혔던 걸 제거를 하고 예, 인공관절. 인공관절을 대체해서 넣었습니다. 예. 그럼 이 할아버님은 이제 103세에서 104세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걸으셨나요? 예. 그 이후도 걸으셨고 우와. 이 사실 이 정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예.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에 나오는 나이 네. 그는 개인적으로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물론 저희 의료진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네.
이 의외로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100살이 넘어가시지만 그런 분들은 수술 이후도 결과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수술하면 죽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일단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80세 이상은 수술 안 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컨디션 다 보고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건 선생님께 맡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세 남자분이세요. 예. 네. 조기 축구에 예.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지신 이후로 고관절이 아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정례이고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 겁니다. 예. 네, 네. 51세밖에 안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왼쪽에 실금이 가는 정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실금.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 수술하면은 뭐 골절 그거 다음에 천천히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 주셔야 이제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골절 치료 수술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천천히 뭐 하는 정례가 아니고 네. 가끔은 빨리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술방에서 이런 투시 장비를 통해서 네. 이 뼈를 맞춘 다음에 예. 이 내고정을 이렇게 해주고 네. 하면은 이 인공관절로 수술을 안 하고도 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젊은 나이고 근력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 예. 실금밖에 가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거죠. 예. 이 부위는 수술을 안 하면 이게 점점 벌어지거든요. 아, 벌어진다. 예. 그리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사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나중에 100살 이상 사시게 된다면 네. 이 인공관절이 나중에 수명이 다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생각할 게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그 환자분이 저희에게 언제 왔느냐, 환자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예. 병이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네. 이런 치료법을 권유할 수도 있고 저런 치료법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 가족분, 환자분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 케이스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54세 남자분이신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측에 대퇴경부 골절이 심해서 예. 나이가 비록 조금 젊긴 하지만 내고정 수술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정례라서 네. 바로 그냥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했습니다. 예. 하고 나서 저는 수술을 잘한 줄 알고 이제 뭐 기분 좋게 이렇게 사진 보고 아유 사진이 좋네 이렇게 했는데 네. 환자분 일주일 있다가 저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돼서 툭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우리가 탈구 이렇게 인공관절 부품이 이렇게 빠지는 예.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깨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예. 고관절도 빠집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네. 고관절 수술에서 예. 가장 저희가 싫어하는 사진이 저런 건데요. 예. 저렇게 빠지고 나면 예. 엄청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냥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뭐 그것보다 훨씬 아파서 환자분들이 꼼짝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이후에 또 다시 빠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안 빠지게끔 처음에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자세를 하면 안 좋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자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예. 인공관절 하셨으면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설명 들으신 다음에 네. 그거를 하지 않으시게끔 네. 계속 이제 좀 반복을 음.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자세만 계속 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술을 받거나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탈구가 발생을 하면은 네. 재수술을 할 수밖에 수도 없고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을 10번 이상 수술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꾸 빠져서. 예, 그러면은 안 빠질 때까지 사실 수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음에 안 빠지게끔 네. 이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 뒤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또 한 케이스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골반 전체에 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예.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사다리에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예. 이 골반이 지금 왼쪽 골반이 많이 깨져가 있어서 예,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시지만 음.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반 골절하면은 수술을 안 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관절면이 많이 상하게 되면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저렇게 CT를 찍었고 이제 골반에 대해서 금속판 고정술이라고 이제 나사를 받고 네. 뼈를 맞추고 해서 예. 다음에 뼈를 잘 붙었던 좋았던 정례입니다. 예. 그럼 이분은 이제 이 이후로 뭐 다시 걸으시고, 예. 다시 또 옛날처럼 또 일도 하시고, 예, 다 그게 가능하게 된 예, 거죠. 다 가능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고 좀 끔찍한 사진이라 아, 예. 어떻게 됐을까? 저는 예.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셨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아니까 의심을 했었는데 예. 사다리에서 떨어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진인데 젊은 분이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고에너지 손상, 교통사고 아니면은 10층 높이라든지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진 그러니까, 그런 예.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이 작은 그냥 이런 턱에서도 네. 저렇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케이스들도 좀 쭉 보여주셨는데 보면 다 그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게 각오를 하시는 게 맞겠죠. 예, 결국에는 이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이냐,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대퇴경부 골절이나 전자간부 골절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 수술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 비슷한데요. 전자간부 골절 말고 전자부 골절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안 하는 있고.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필요하면은 또 MRI까지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자분들이 앞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었고 CT도 찍었고 하는데 왜 또 MRI까지 찍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예.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예. 그걸 보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어,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앞에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는데 제가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럴 것 같아요. 예, 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판단의 기준을 음.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 나이를 고려를 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상했다든지 이런 데서 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음.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수술을 하고 또 안 하는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도 꽤 큰 수술일 것 같은데 연세도 있으십니다. 예. 재활 치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활 치료 잘 따라오세요? 어때요, 선생님? 재활과 관련해서 네. 재활만 묻으려고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예. 다른 데서 수술하시고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사실 수술한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못을 치다 보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못을 친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뼈에다가 고정을 하는 선생님이 예. 아무래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재활을 좀 빨리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해야 되는지 예.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술하는 방법, 옆으로 하는 방법, 뒤로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자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나는 어떤 자세 취하면 안 돼요라고 꼭 물어보시고 예. 그 맞춰서 재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재활 치료 어떻게 할지는 반드시 수술하신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소에 보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조마조마해요. 위험해 보여서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이 마음이 많이 급해가지고 막 벗어놓칠까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예. 뭐 또 막 급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도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빨리 건너시는 분들 계세요. 예, 맞습니다. 막 반짝반짝할 때 막 급하게 건너시는 예, 분들. 예.
사실 버스 놓쳐도 다음 버스 오시기 때문에 네. 마음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네. 천천히 평소에도 운동도 좀 하시고 햇빛도 좀 쬐시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겨울에는 길에서 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골다공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고령층의 낙상사고, 골절, 그 이후의 일들까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겨울 마시길 기원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